안녕하십니까. 청년드림센터 김가람 매니저입니다. 청년드림 유튜브 교실의 취업 알짜배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총 2회차로 첫 회는 서류 합격을 위한 꿀팁, 2회차로는 최종 합격을 위한 면접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회에 자기소개서 꿀팁에 알려드릴 분은 청년드림센터의 전문 상담사이신 태윤경 대리님께서 알려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 두드림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태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 서류 합격을 위한 꿀팁을 알려주러 나오셨는데, 저도 청작을 진행하는 상담사이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류 전형 합격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먼저 요즘은 ACS 직업 기초 능력을 기반하여서 채용을 많이 하는데 ACS 기반 서류 전형에 대해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자기소개서의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채용 공고에 명시한 블라인드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인적이나 교육사항, 자격,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말 본인 이름과 주소, 기타 등등 적는 기본적으로 인적에 대한 것을 적는 거라 꼼꼼히 잘 적으시면 되고요. 교육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적부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적는 교육사항 칸이 있습니다. 교육사항은 합격과 불합격을 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 직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고 열심히 노력해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에 빈칸보다는 다 채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ACS 코드 기입사항은 물론 학교 교육을 넓게 생각해서 꼭 교육사항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대리님, 그렇다면 직무와 교육사항 간의 관련성 검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채용 공고 사이트의 직무 기술서 중에 직무 수행 능력 사항을 항목을 참고하거나 A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련성 없는 교육사항을 적었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련 여부에 따라 감점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점은 되지 않고 점수를 주지는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을 때도 일단 우선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격사항을 먼저 다 채우고 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두 번째는 자격사항입니다. 자격사항에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ACS 평가 기준에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자격증은 필수로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대 자격증은 사무 직군의 경우 서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자격증이 가장 큰 필히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무 위주 자격증 우선으로 적어주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 번째는 경력과 경험사항 칸입니다. 경력과 경험사항에는 경력사항과 대외활동이나 인턴활동, 아르바이트 등등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등을 적는 칸입니다. 대부분 신입 공채로 준비하는 입장으로 경력보다는 경험이 많겠지요. 작성할 때는 단 직무 분야와 관련된 경력, 경험 위주로 작성해야 하고 이것도 처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공고에 블라인드 기준에 준하여서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출신지나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사항 시에는 감점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작성을 하세요. 직무와 가장 연관된 경력이나 경험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자소서인데요. 어떤 팁들이 있나요? 네 번째는 대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적부인 경우 면접의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 적부가 아닌 경우에는 읽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키워드 위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취준생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드리면서 체득한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꿀팁을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두갈식입니다. 아, 두갈식이요?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말을 문구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보면 의외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답변의 핵심을 서론에 녹여내면서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고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앞에 나올수록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꼭 지켜주셔야 하는 꿀팁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갈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꿀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독성입니다. 아, 가독성이요? 네, 자기소개서는 적게는 두세 개의 문항에 많게는 대여섯 개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문항들에 대한 답변마다의 가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읽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급적 쉽고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사자성어나 한자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려운 글자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글의 흐름이 끊겨서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도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가독성은 일종의 윤활유이자 글에 대한 흥미를 끄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벌써부터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느낌인데요. 대리님,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직무 연관성입니다. 직무 연관성이요? 네, 직무 연관성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결국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되어서 최종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읽어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취준생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자기소개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소개서는 결국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 의해 점수를 받는 나의 첫 번째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신 직무와 본인의 답변이 서로 잘 연관되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꿀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요? 키워드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표현의 연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구성이 답변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좌우한다면 키워드는 답변의 최종 구성을 결정짓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해도 해당 구조 안에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은 해당 문항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시키신 상태에서 해당 키워드의 기반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듯 자소서의 나머지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리님께서 해주시는 전반적인 조언들은 결국 대부분이 알고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로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기본이고 결국 끝도 기본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꿀팁만 남았는데요. 대망의 마지막 꿀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지원 동기입니다. 아, 지원 동기요? 네, 지금까지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팁을 제시해 드렸다면 마지막으로는 지원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원 동기의 중요성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업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봐왔던 자기소개서에서는 늘 생각해보니 자기소개에는 항상 지원 동기 묻는 항목이 꼭 빠짐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질 만큼 지원 동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동기는 결국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여 노력하는 모든 행동들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모든 회사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동기보다는 특정 회사에 특화된 나만의 지원 동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결국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만의 뚜렷한 지원 동기는 면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대리님 오늘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 강의를 들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두드림센터에는 항상 차별화된 자기소개서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상명사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차별화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꿀팁 유튜브 스쿨 첫 회가 끝났는데요. 다음 주는 면접 꿀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다 작성했는데 이게 맞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청년 두드림센터에서 첨삭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유튜브 스쿨 첫 회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